네, 너무 반바지여서 좀 살짝 덮을게요. 땀이 막 났는데 그냥 막 땀난 채로 숏을 올려가지고 아마 옷이 푹 젖어 있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그 말을 잘하는 소통에 대해서 쓴 책, 웰라 오디오북 주제 제목 전해드려 볼까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 라는 책이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 이 책에서 잠을 못 잔 데다가 차를 타면 에어컨을 제가 그렇게 작년엔 안 틀었는데 올해는 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이 또 잠겨가지고 감기는 아닌데 에어컨 냉방병이라 그러나요? 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냉방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갖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목을 좀 풀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섣불리 위로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제목은 아니고 글이 쭉 흘러가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뭐 잘 될 거야. 아이 그거 뭐 별 문제 아니야. 그리고 아프다 그러는데 아이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 너가 내가 괜찮은지 어떻게 알아? 또는 아니 뭐가 좋아질지 너가 어떻게 알아? 너가 신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섣부르게 그냥 고민 없이 잘 될 거야. 그냥 괜찮아. 무슨 일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좋다는 거죠.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에서 제가 내 이름은 김삼순 그건 정말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거기 현빈 나올 때 현빈도 엄청 좋아했었고 그리고 거기 그 정예원 씨인가? 그분이 저랑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때 그때 나오셨었는데 아는 분이 나오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차의 뒷꽁지만 봐도 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뭐 이런 명대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진짜 재밌었던 건 수학여행 갔다가 친구들이 삼순이라고 막 놀렸는데 이름이 삼순이라고 막 놀렸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 놀림받고 너무 서러워서 막 울면서 집에 가는 김삼순 씨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울 일이 있냐 하면서 막 우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비슷한 대사를 막 했더니 뭐 이름 때문에 놀렸어요. 그랬나? 뭐 그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에이 뭐 어때? 삼순이라는 이름만 아니면 됐지. 이랬더니 듣다가 그 주인공이 막 와 하면서 이름이 삼순이니까 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놀렸던 거죠. 막 이렇게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위로하지 말아라를 드라마로 풀어내신 것 같아서 정말 그 드라마 작가님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사 하나하나가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대사는 바로 여기에서 그 소통에 대해서 특히 말 그리고 말의 억양 여기는 말투라고 이제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관계나 내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섣불리 위로하다 보면 상대방과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봐라고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뭐 기분이 안 좋아 이러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 뭐 요즘 같은 때
직장에서 잘리면 큰일 나는데 뭐 상사하고 싸웠다거나 뭐 이런 일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상사하고 싸우고 핑크 레터를 내고 나왔다거나 이러면 그렇지.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때 내가 핑크 레터를 내고 나왔으니 이제 난 정말 큰일 났네. 약간 이거를 현타가 더 오게 이렇게 심장에 못을 박는 듯한 이런 얘기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 요즘 살쪄서 진짜 걱정이야.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는데 그렇게 살이 안 빠지네. 이러면 그렇게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 뭐 지금 딱 보기 좋은데 뭐 60kg만 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러는데 나 지금 살 빠져서 65kg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는 위로잖아요. 에이 60kg만 되지 않으면 되지. 근데 나 정말 70kg에서 살 빼서 65kg거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는 건 사실은 그냥 들어주는 거가 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최고의 위로는 그냥 온전히 진심으로 듣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듣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듣는 거지 거기에다가 뭔가 제안을 한다거나 위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좁은 시각과 내가 상대방의 어떤 경험의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다 보면 진짜 그 관계는 지옥 같은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풀기 어려운, 다시 그 말을 되뇌어서 그 다음 단어를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대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말년이 이제 걱정이 돼요. 노년이 이제 나이가 다들 이제 살아가는 나이가 다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로를 한답시고, 그렇죠. 뭐 저처럼 그냥 결혼해서 애도 있고 이제 남편도 있어서 좀 이렇게 걱정되다 보면 자식 걱정도 되고 남편 걱정도 되고 이러는데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보다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그거 뭐라 그래요? 그 혼자 죽어버리는 돌연사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누가 옆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정말 큰일일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우리처럼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으면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이러고 얘기 다 끝났는데 초면인데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 결혼 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결혼 안 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라고 했는데 현타, 전곡을 딱 찔러서 상대방의 심장을 후벼 파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가벼운 어떤 말의 던짐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들어준다는 건 그냥 나에게 공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만으로도 이미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미 편안하게 고요해지는 옥시토신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절대 여자가 특히 여자가 막 화가 나서 누가 밉다거나 누구 때문에 어때라고 얘기할 때 남자분들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위로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절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냥 내 상황이 이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더 속상했거든. 그냥 들어줘 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남자들 거의 다가 이걸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건 해결해 달라는 거구나. 어떻게 해결하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것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는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준호 씨가 결혼해서 아내가 아나운서인데 막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그걸 얘기를 해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아내가 좀 입 좀 다물고 좀 그냥 들어주면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답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를 불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걸 같이 해결을 해주고 뭔가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성성과 여성성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말을 듣고 해주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여자들은 얘기해 막 이러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혼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딱 해결 이렇게. 근데 한 8, 90% 이상은 그냥 나 혼자 내버려둬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막 얘기하면서 풀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우리 애인은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각자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취향과 성향과 개인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섣불리 위로할 경우에 오히려 더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지 않고 정말 괴로운 상황인 것 같고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위로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정말 심장을 열어놓고 듣는 거 이게 답이다 라고 모든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 전공하시는 분 또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얘기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니까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나를 딱 비우고 이 사람 입장에서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나를 점검해 보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소통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게 됐는데요. 하루 종일 좋은 일들 가득한 그런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서 4시 반에 일요 무료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롯데는 중간중간 등록이 가능하고요. 6월 28일 날 강남 신세계 개강을 하는데요. 봄학기 다이어트에 완전 대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덕분에 저도 한 5, 6kg 정도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이거 되네 해서 다이어트 정말 어렵다고 하잖아요. 호르몬 순환도 돼야 되고 근력도 좀 길러야 되고 근육량도 늘려야 되면서 식이 조절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콜스 요가에서는 확실히 그게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속 노화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새로운 운동이고 움직임이라 좀 나 이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올려드린 에콜스 코어 근력 강화 시리즈를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에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점점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쉐이프를 위해서 이렇게 한두 분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적인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외적 내적으로 다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그 수아미지 수계식에 관심 있는 분들 메시지 주시면 자리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세계 요가인의 날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1000분에서 1500분 정도 모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7, 8개국에서 그 대사관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정말 세계 요가인의 날이 될 것 같거든요. 인도 대사에서도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 좋은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맞는 글을 쓰다 보니 정말 밤을 꼬박 샌 것 같아요. 꼬박 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땀 쫙 흘리고 지금 이제 이론 강의 말씀드렸는데요. 좀 지금부터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KBS 한민족 방송에서 세계 요가인의 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저는 보내드리고 라디오는 아마 금요일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관심 있는 분들 세계 요가인의 날에 대해서 섬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돌돌님 감사합니다.